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60세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제 나이가 지금 환갑이에요. 그런데 제 나이 환갑은 우리 어려서는 상노인이라 했어요. 지금 환갑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도 못 살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까르마란 말이 있어요. 인도 말로 까르마, 쉬운 생활용어로 하면 습관이지요.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젊을 때 성질을 낸 사람은 늙어도 성질을 내고, 젊을 때 잔소리한 사람은 늙어도 잔소리를 하고 이래요. 습관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바꾸려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기는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 그러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그 사람은 내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은 습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밝혔어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돼 있대요. 과학자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의 습관, 사고의 습관이 부정적이니까, 즉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과학자들의 뇌 연구에서 뇌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전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는 뇌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지금 우리 전체 사람들의 다수는 전부 다는 아니고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이 30명 중에 15등 하는 아들이 있는 엄마가 우리 아들은 중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렇게 말할까?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부정적 사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것은 긍정적 사고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성적이 공지일 때 우리 아들은 공지예요 라고 말하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고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공부를 공지한다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도 우리 애가 학교는 잘 다녀요, 이래요. 그럼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예요. 남편이 맨날 12시에 늦게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나는 뇌의 구조라기보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래요. 10시에는 남편이 들어와야지라고 자기가 정하니까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게 돼요. 그 10시에 들어와야지, 8시에 들어와야지, 이런 거 안 정하면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귀가 시간을 정하는 걸 좀 뒤로 늦춰놓으면 맨날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자기가 항상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자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뭐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이렇게 시집 오고 장가 가서 잘 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아들이 중간만 하면 그래도 이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는 중간을 했어도 애는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했으면
애도 1등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1등하고 네 자식도 1등하면 그럼 딴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니까 내가 다닐 때 1등을 해봤는데 1등 했다고 뭐 친구들 보니까 1등 한 애나 중간쯤 한 애나 사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 아이고 그래 그거 뭐 굳이 1등 할 거 뭐가 있노. 그냥 대강 다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등 했으니까 니도 1등 해라. 내가 1등을 못했으니까 니는 1등 해라 사고가 전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안 빼먹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안 빼먹고 다닌다고 뭐 특별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뭐 좀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학기 말고사에 전전긍긍하다가 잘했던 수학 성적이 좀 못 나오면 가슴앓이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수학 성적이 100점이 나오나 80점이 나오나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겠어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점수가 80점이 나오면 80점대로 받고 등수가 5등 나오면 5등으로 받고 1등 나오면 1등으로 받고 그냥 이래 살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성적으로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엄마가 야야 나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뭐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 다가 아니더라. 지나간 것 같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쉬우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애보다 엄마가 더 방방 떠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저기 결혼해서 산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산 것을 교훈화시켜서 다음엔 내가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삼으면 되지. 자꾸 잘못 살아온 것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면 되지 주저앉아서 울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니는 언니들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나는 언제 언니처럼 되나. 중학생인 언니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부러웠잖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바쁠 때 대학 다니는 언니 부러웠어? 안 부러웠어? 부러웠지. 나는 공부한다고 죽겠는데 언니는 연애하고 이러잖아. 대학 다닐 때 취직한 선배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자기가 취직해서 회사 다닐 때는 결혼해서 신혼을 꾸린 선배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겠고 혼자 살면 혼자 한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죽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는 남을 보고 부러워하고 현재 자기 일은 걱정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이제는 또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사춘기 때가 그립고 대학 때 그때가 좋았고 처녀 총각 때가 좋았고 신혼 살림이 그래도 좋았고 이래.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지나가면 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런다니까.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는 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 눌 때는 똥만 누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비비진다 그래요. 이 말은 뒤집히다, 거꾸로 되다, 거꾸로 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늘 이렇게 거꾸로 놀아. 그러니까 60이면 벌써 늙었다고 하고 아이고 내가 50만 됐으면 이러는데 저기 계신 70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돼도 이래요. 또 70은 늙었다고 해요. 근데 또 80대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버님 68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 아버님이 혼자서 사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님이 80대가 돼서 혼자 사시는 계굴에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사시도록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70대만 돼도 해볼 만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늘 지나놓고 보면 지나간 그때면 되겠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은 줄 알고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50대면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60이 됐으면 인제 애 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인제 직장에서 남 눈치 보고 잔소리 듣고 승진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안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만 남자가 바람피고 여자가 바람피고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좀 자유롭게 놓아주고 아시겠어요? 70대가 되면 인제 아이들이 더 컸으니까 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되지. 어릴 때는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도 안 쳐도 되잖아. 그저 그 다음에 처녀 총각 때는 맨날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잡아야 되는지 내내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 만날 때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저 그 다음에 신혼 때는 애 낳고 키우는 거 걱정했는데 인제 다 컸으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돼요. 너무 늙었다는 생각을 막으려고 60은 청춘이다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0이 되면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젊을 때는 뭐 깐깐했다가도 60이 되면 약간 너그러워져야 되고 젊을 때는 뭐 말이 많았다면 60이 되면 말이 좀 적어야 해요. 왜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아이고 입도 싸다 또는 아이고 말도 잘한다 이래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어때요? 잔소리가 많다 추해요. 젊을 때는 욕심을 내서 뭘 하면 야망이 있다 이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면 노역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인제 60 고개를 넘어가면 어때야 하냐. 인제 조금씩 버려야 돼요. 집착도 놔야 되고 욕망도 조금 놔야 되고 뭐든 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라는 게 아니라 놓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도 이젠 더 이상 성장은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잖아. 그저 이제 물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잘 물들면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예쁜 것처럼 이게 잘 늙으면 어때요? 늙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지고 여유도 있고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아시겠어요?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잖아요. 걸음걸이도 약간 천천히 걷고 점잖잖아. 늙어서도 막졸랑대면 경망스럽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좋은데 삶의 습관이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몸은 못 따라가는데도 이 마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습관이 청년처럼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젊을 때는 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한 게 젊음의 특징이라 하면, 즉 새싹은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 하면 늙으면 피부가 딱딱한 게 늙음의 특징이잖아. 단풍은
딱딱해야 단풍이잖아. 그저 대신 물이 예쁘게 들잖아요. 그런 거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좀 있어야 연륜이 있어 보이잖아. 그저 스님 보고 점다는 게 칭찬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30대 아주 잘난 중이 편안해요. 한 70 넘은 하얀 수염 달린 중이 편안해 보여요. 젊은 중은 똑똑해 보여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불안해요. 호박이 늙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중은 약간 늙어야 맛이 있는 거죠. 스님도 약간 늙으니까 인제 어때요? 약간 맛이 나잖아. 그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90까지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놓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은 거지. 그리고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인데 뭐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잖아.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잘 보이는 게 비정상이니까 특혜니까 이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늙어서 절대 안 해야 될 것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과식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음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돼요. 젊을 때는 과로해서 쓰러져도 그냥 2, 3일 휴식하면 되는데 늙으면 과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지만 가을 날씨는 어때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뭐 합니까? 기온이 떨어지죠.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로해서 쓰러지면 과욕과로 과음 과식모해서 쓰러지면 늙음이 더 빠른 속도로 재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어쨌든 과로하지 않도록 뭐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인제 뭐든지 일도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적당 시간을 일해야 해요.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7시간 내지 6시간으로 일을 줄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살면 늙는 게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앉아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절 받는 게 이게 뭐가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제 힘으로 하고 밥도 제 힘으로 해서 먹는 게 제일 행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뭐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입에 떠먹여주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제 손보다 더 효자는 없고 제 입보다 더 효자도 없고 제 학문보다 더 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제일 효자니까 살 동안 이렇게 사시고 인자 늙어가지고 그게 70이든 80이든 모병이 나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옛날 생각해서 자꾸 잘 나갈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자식이 없더라도 굶어 죽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올해 지원금 20만 원을 다 못 줘도 앞으로 20만 원 줄까 안 줄까 줘요. 아시겠어요? 주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나눠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일한다고 바빴는데 이제 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자식한테 의지 안 해도 되고 뒷돈 안 모아놔도 되고
없는 게 제일이야. 미국 가보니까 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아예 없으면 정부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요.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서 월급을 받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 연세 60 넘어서는 강의를 해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마누라가 하도록, 딴 사람이 빛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거 하면 보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이유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살아온 삶의 경험을 작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가 좋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부러워하거나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셋째, 60세가 넘으면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젊을 때처럼 건강해야 된다고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늙음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넷째, 나이가 들어서는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마세요. 과욕과로, 과음과식은 늙음의 속도를 재촉합니다. 다섯째, 60세가 넘으면 재능은 무료로 나누고 남을 위한 봉사를 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